안녕하세요. 리치마마 건찬입니다. 제가 어제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달 25일에 돈 들어온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받는 거야? 나는 작년에 신청했다가 안 된다고 떨어졌어. 아들 이름으로 집 바꿔놨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순간 놀랐죠.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게 너무 많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통장을 들여다보고 계실 겁니다. 26년 1월 25일 일요일, 그날부터 바뀐 기초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얼마를 받는지, 왜 그 금액을 받는지, 혹시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 중에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시면 신청조차 안 하시잖아요. 그럼 그 돈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말고요. 쉽게 알려드리려고요. 어려운 법률 용어도 필요 없어요. 이 영상 하나로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혹시 더 받을 방법은 없는지, 실수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세요. 특히 자녀분들한테 돈을 빌려주신 분, 집을 자녀 명의로 바꾸신 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한테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2026년 기초연금 2.1% 인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2.1%가 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아세요? 이게 아무렇게나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매년 전년도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고 그만큼 기초연금도 올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작년에 시장에서 배추값도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그럼 연금도 그만큼 올려줘야 여러분의 생활이 똑같이 유지되는 거죠. 2025년 한 해 동안 물가가 2.1%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초연금도 똑같이 2.1% 올린 겁니다. 이게 기초연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장애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까지 다 마찬가지로 2.1%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회사 연금, 은행 연금 상품, 이런 건 물가하고 상관없이 계약할 때 정한 금액 그대로만 나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안 올라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개인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10년 전에 월 50만 원 받던 게 지금도 50만 원이면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훨씬 줄어든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매년 물가만큼 올려주니까 여러분의 살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2.1%가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알고 챙기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국가에서 물가를 따져가면서 해마다 올려주는 돈인데 이걸 모르고 놓치시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가장 궁금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1월 25일부터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정확히 얼마냐? 혼자 사시는 분, 그러니까 단독 가구는 한 달에 최대 34만 9,7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34만 2,510원이었어요. 그럼 한 달에 7,190원 올랐네요. 1년이면 8만 6,280원 더 받으시는 겁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시는 경우에는요. 두 분 합쳐서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작년에는 54만 8천원이었으니까 한 달에 11,520원 올랐어요. 1년이면 13만 8,240원 더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최대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조건이 딱 맞으면 이만큼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것보다 조금 적게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깎여요. 소득이 있어도 깎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30만 원 받으시고 어떤 분은 20만 원 받으시고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왜 저 금액을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거나 재산이 있으시거나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기초연금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먼저 챙기는 제도예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1월 25일에 통장 꼭 확인하세요. 혹시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으면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올랐어야 하거든요. 그럼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딱 하나의 숫자가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247만 원, 부부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것보다 많으면 1원도 못 받습니다. 딱 자르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 기준이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8.3%나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기초연금 못 받으셨던 분들 중에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 나오신 분이 계세요.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2만 원 차이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기준이 247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247만 원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 달에 247만 원까지 벌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도 봐요. 은행에 있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다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금도 더하고요.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247만 원보다 적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월급을 좀 더 받으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별로 없으시면요. 반대로 일은 안 하시는데 집이나 땅이 많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단 거죠.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올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준이 20만 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는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바로 계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부는 왜 395만 2천 원이냐? 단독 가구 247만 원에 딱 2배가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부부는 집도 함께 쓰고 생활비도 나눠 쓰니까 두 사람이 따로 사는 것보다 돈이 덜 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도 1.6배만 적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단독 가구는 월 468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딱 한 가지 경우만 해당돼요. 일만 하시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다른 연금도 안 받으시는 분. 이런 분만 468만 원까지 벌면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현실은 어때요? 집 한 채 있으시죠? 은행에 예금 조금 있으시죠?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럼 이 468만 원은 여러분한테 해당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을 300만 원 받으시는데 집이 2억짜리 있으시다. 그럼 기초연금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집값도 다 계산에 들어가거든요. 반대로 월급을 200만 원만 받으시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으시다. 전세 사시고요. 그럼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벌면 무조건 된다, 저만큼 벌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다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일하시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해서 돈 버시면 기초연금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줘요. 올해는 월 116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 달에 200만 원 버셨으면 116만 원 빼고 84만 원만 소득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신다고 기초연금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일하시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귀 좀 더 기울여 주세요. 여기가 제일 복잡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젊었을 때 일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신 분이다. 그럼 기초연금은 더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줘야지.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점점 더 줄어들어요. 최대 얼마까지 줄어드느냐? 기초연금의 절반, 그러니까 17만 4,850원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으신다. 그럼 기초연금 34만 9,700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60만 원이다.
그럼 기초연금이 좀 깎여요.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기초연금이 많이 깎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신 결과잖아요. 기초연금이 좀 줄어들어도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둘 다 최대로 받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둘 중 하나는 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국민연금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훨씬 금액이 크고 평생 받으시는 거예요. 기초연금 몇만 원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엔 빚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요. 나는 빚이 있으니까 재산에서 빼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먼저 빼주는 빚부터 말씀드릴게요. 은행에서 빌린 대출, 저축은행 대출, 보험회사에서 빌린 돈, 농협이나 수협 같은 데서 빌린 돈. 이런 건 다 빚으로 인정해 줍니다. 재산에서 빼요. 주택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것도 빚으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돈 전부를 빚으로 봐요.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보증금도 빚으로 인정됩니다. 단, 집값의 절반까지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안 빼주는 빚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이거 빚 아닙니다. 왜냐면 한도만 있고 실제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카드론. 이것도 안 빼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녀한테 빌려준 돈, 친척한테 빌린 돈, 지인한테 빌린 돈. 이건 전부 인정 안 됩니다. 아무리 차용증 써도 소용없어요.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것만 인정해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억울해하세요. 내가 아들한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왜 내 재산으로 계산하냐 이러시는데요. 이게 법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증여를 해놓고 빌려줬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전혀 인정 안 됩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셨다. 여러분 돈 나간 거 맞죠? 그런데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여러분한테 그 돈 그대로 있는 걸로 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큰 함정이에요. 빚이 있으시면 꼭 증빙서류 챙기세요. 은행 대출 확인서, 보험사 대출 내역서 이런 거 다 준비하셔야 재산에서 빼줍니다. 말로만 빚 있어요 하면 안 통해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얘기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초연금 탈락하세요. 자녀한테 돈 주신 분들 많으시죠? 집 살 때 보태주시고 사업자금 주시고 결혼자금 주시고 이거 법적으로는 증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1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안 내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증여세하고 기초연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증여세는 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그 돈이 여전히 여러분 재산으로 잡혀요.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계속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갑자기 자녀한테 돈 몰아주고 나는 재산 없어요 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계산 방식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2천만 원을 자녀한테 주셨다고 예를 들면 그럼 나라에서는 이렇게 봐요. 이분이 한 달에 생활하시는데 드는 돈이 267만 9천 원이다. 그럼 2천만 원은 몇 개월 동안 쓸 돈인가? 계산을 해보면 7개월치쯤 되죠. 그럼 7개월 동안은 그 2천만 원이 여전히 여러분 재산으로 계산돼요. 더 큰 금액을 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천만 원 주셨다. 그럼 거의 2년 가까이 여러분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동안은 기초연금 신청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초연금 받으실 나이가 다가오면 큰 돈을 자녀한테 주시는 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주시려면 최소 2년 전에 미리미리 나눠서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미 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신청은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만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자녀한테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안 됩니다. 돌려받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차라리 그냥 시간 지나가길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이 계속 여러분 재산으로 잡혀요. 내 이름 아니잖아. 소용없습니다. 돈은 여러분이 내신 거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앞두고 급하게 재산 처분하거나 증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 나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최선입니다. 이제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요즘 70대에도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경비 보시고 청소하시고 아파트 관리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일해서 버신 돈은 전부 다 소득으로 안 잡습니다. 일정 금액은 빼주고 계산해요. 2026년에는 월 116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작년보다 4만원 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달에 200만원 버셨다고 치면 그럼 116만원 빼고 84만원만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번 돈보다 훨씬 적게 잡아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주느냐? 나라에서도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걸 좋게 보기 때문이에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일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사회생활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한다고 기초연금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일하시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계산돼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보다 공제가 적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빼주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일 계속하고 싶으신데 기초연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주민센터 가서 꼭 상담받아보세요. 생각보다 둘 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이부터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961년생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되시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이 생신이다. 그럼 2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하시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나와요. 어디 가서 신청 가능하냐면요. 전국 어느 주민센터든 가능합니다. 꼭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어도 돼요. 며느리가 사는 동네, 딸이 사는 동네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준비물은요,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 알아서 조회해요. 통장도 있으면 가져가시면 돼요. 만약에 몸이 불편하셔서 주민센터 못 가시면 전화하세요. 찾아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댁으로 와서 신청 도와드려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자녀분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꼭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청한 달부터 나와요. 소급 적용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월에 신청하시면 2월부터 나오는데 3월에 신청하시면 3월부터만 나와요. 1월, 2월 것은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되시는 분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 올해 기준이 올랐으니까 다시 신청해보세요. 재신청 제한 없습니다. 1년에 10번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1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이날 통장 꼭 확인하세요. 기존에 받고 계시던 분들은 금액이 올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 12월하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왔다. 그럼 이상한 겁니다. 주민센터에 바로 전화하세요.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은 언제부터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보통 신청하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 특히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하셨던 분들은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올해는 기준이 올라서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자녀한테 돈 주신 분, 집을 자녀 명의로 바꾸신 분, 큰 대출을 갚으신 분, 이런 재산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재산 상황이 바뀌면 기초연금 금액도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 중 한 분만 받고 계시는 경우 배우자도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둘 다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금액보다 계산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 하나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챙기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초연금 모르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보가 없어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알찬 정보들 계속 알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